반갑습니다. 블랙스톤 H입니다. 혹시 옵션 거래하시면서 이 정도면 완벽하게 위험 관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손실을 본 경험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옵션에 숨겨진 위험 지표, 그릭스의 세계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델타 해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알아보고 시간과 가격 변동의 줄다리기, 바로 세타와 감마를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변동성 리스크인 배가, 금리 리스크인 롤을 차례로 다루고요. 이걸 다 합쳐서 궁극의 해칭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요약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볼 문제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델타 중립 포트폴리오만 만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아마 마음속으로 예상하셨을 텐데 정답은 아니요 입니다. 델타는 우리가 넘어야 할 수많은 위험의 산 중에 그냥 첫 번째 관문일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기초자산 가격은 정말 하나도 1도 안 움직였는데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시간과 공률의 싸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강력하면서도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는 두 가지 힘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 옵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힘, 바로 세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격이 움직일 때 내 델타가 얼마나 확확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감마죠. 이 둘은 마치 시소의 양끝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공식이 세타와 감마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블랙숄즈 머튼 방정식에서 나온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것, 세타와 가격이 변동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의 가능성, 감마가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뭐랄까, 제로섬 게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 둘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포트폴리오의 감마가 플러스, 즉 가격 변동에 유리한 상태라면 세타는 거의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간 가치가 계속 줄어드는 비용을 치르면서 그 유리함을 사고 있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세타와 감마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시장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바로 불확실성 그 자체 말입니다. 가격이 오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갑자기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를 시장의 기대치가 변하는 리스크, 바로 배가로 이끌어주거든요. 여기 배가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초자산 가격 S0와 만기까지 남은 시간 T에 비례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산 가격이 비싸고 만기가 많이 남았을수록 변동성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일반적인 옵션들은 대부분 배가가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런 조건의 옵션이 있다고 해보죠. 계산해보니 배가가 11.1이 나왔네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의 변동성이 딱 1%만 변해도 이 옵션 하나의 가치가 0.121달러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 수백, 수천 계약이라면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가격 변화, 델타, 감마, 시간, 세타, 변동성, 배가 리스크를 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바로 거시경제의 거대한 그림자, 금리 변화에 따른 리스크입니다. 네, 바로 로입니다. 이자율에 대한 민감도를 재는 지표인데 솔직히 다른 그릭들에 비해서는 자주 간과되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유럽형 콜옵션에 로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지금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럼 미래의 주식을 살 권리, 즉 콜옵션을 현재 더 적은 돈으로 확보하는 게 상대적으로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콜옵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반대로 풋옵션의 로는 마이너스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주식을 팔 권리, 즉 풋옵션을 들고 있는 동안 내가 다른 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풋옵션 가치에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리스크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말 그대로
궁극의 해증이라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델타는 물론이고 감마, 베가까지 전부 0으로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요. 여기 이 예시처럼 서로 다른 그립값을 가진 여러 옵션을 잘 조합해서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내 목표를 0으로 딱 정하고 감마와 베가를 동시에 없애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옵션의 정확한 수량이 몇 개인지 계산해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징하는 건 어떤 영구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이론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매 순간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하니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리스크는 단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 델타 너머의 세상을 봐야 하고요. 감마를 얻으면 세타를 잃는다는 상충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포트폴리오가 변동성 변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즉 배가를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리스크 관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깔끔한 이론적 모델과 정신없이 움직이는 현실 시장 사이에는 분명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